병원에서 25년간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일화 응급 앞에서는 모두 평등. 오후 2시 로비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한 순간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상길 병원장이 아무리 VIP 후원 행사 준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 목숨 앞에서는 그런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정선옥 선임 지금 당장 그만두고 여기 와요. 병원장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노인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숨소리가 거칠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맥박을 재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시죠? 지금 구급차 오고 있어요. 노인이 힘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응급 안심카드를 꺼냈어요. 큰 글씨로 응급처치 요령이 적힌 카드였죠. 이거 보시면서 천천히 숨 쉬세요. 노인의 손에 카드를 쥐어주는 순간 병원장이 제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지금 박 회장님 일행이 오시는데 이런 소란이 어디 있어요? 당장 일어나요. 죄송하지만 병원장님 응급 상황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25년간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환자 앞에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노인이 실려 나간 후에도 병원장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밤늦게 CCTV를 확인하며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화면 속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호복도 없이 노인에게 달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제게 어떤 시험을 하고 계셨는지 말입니다. 이와 허름한 할머니의 두 번째 방문. 다음 날 아침 접수대에 낡은 점퍼를 입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는데 금세 알아봤어요. 어제 로비에서 쓰러졌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어머 어제 그분이시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고마워요 아가씨 덕분에 살았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접수대 앞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환자들이 대기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번호표를 뽑고 줄을 서셨죠. 그때 차설아 간호팀 파트장이 다가왔습니다. 정선임 특실 환자 먼저 접수 처리해줘요. 대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대기 순서대로 해야죠. 특실이라고 순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설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을 지켰어요. 할머니는 제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늙어봐서 아는데 줄 바꿈이 제일 무섭다네. 할머니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윤도현 교수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수술 가운을 입고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도현 교수는 그때부터 응급 프로토콜 보안안을 구상하고 있었다고 해요. 할머니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진료과 위치부터 수납 방법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줄을 지켜준 당신이 고맙다네. 할머니가 돌아서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감사 인사인 줄 알았어요. 3화 VIP와 줄 번호표. 사흘 후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초대형 후원자인 박 회장이 내원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한상길 병원장은 아침부터 온 병원을 돌아다니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을 박 회장님 위주로 돌려요. 정선옥 선임 접수는 박 회장님 일행 먼저 처리하고요. 병원장님 시스템상 대기 순서가 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미 20명이 넘는 환자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박 회장님이 우선이에요. 죄송하지만 시스템 외 특혜는 반드시 기록에 남깁니다. 제 말에 병원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원무과 직원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선옥 선임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려고요? 아닙니다. 하지만 원칙은 지켜야죠. 그때 윤도현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수술복 차림으로 저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킨 정선옥 선임이 옳습니다. 도현 교수의 한마디에 병원장이 더욱 화를 냈어요. 하지만 도현 교수는 이미 수술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 회장 일행은 대기 순서를 지켜 접수를 받았어요. 다행히 불만을 표하지는 않으셨지만 병원장의 불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장 컴퓨터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어요. 수납 템플릿이 임의로 수정된 기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사화 잔돈 시험. 일주일 후 그 할머니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수납 창구였어요. 아가씨, 내가 4만 원 냈지? 할머니가 수납비 영수증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컴퓨터 기록으로는 3만 8천 원이었습니다. 어머님, 기록상으로는 3만 8천 원이신데요. 아니야, 분명히 4만 원 냈어. 계산 다시 해봐. 저는 즉시 현금함을 열어 돈을 다시 세어봤습니다. 정확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우기셨죠. 정해준 신규 업무요원이 뒤에서 비웃듯 말했어요. 또 괜히 착한 척 하시네요.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을. 차서라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2천 원 때문에 뭘 그렇게.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가 제 돈으로 메꿔드릴게요. 그때 할머니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보네. 할머니가 돌아서는 순간 저는 그분 손가락에 반지를 봤어요. 오래된 금반지였는데 안쪽에 뭔가 각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H. I. 5970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정혜준이 제 뒤에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착한 척해서 뭐예요. 어차피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렸어요. 정말 제가 착한 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걸까요? 5화 3천만 원의 누락. 며칠 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 수납서에서 3천만 원짜리 수수료가 누락된 것이 발견된 거예요. 한상길 병원장이 제 앞에 서류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정선옥 선임, 이게 뭡니까? 3천만 원이 빠졌어요. 병원장님, 저는 시스템대로 처리했습니다. 시스템? 시스템이 뭐가 중요해요? 사과문 당신 이름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죄송하지만 병원 명의로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차설아가 끼어들었어요. 정선임, 세상 물정을 좀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개인 명의가 아니라 기관 명의로 사과해야 합니다. 이건 시스템 오류거든요. 그때 윤도현 교수가 나타났어요. 서버 로그를 확인해 보면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병원장의 얼굴이 급변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정선옥 선임 실수니까 정선옥 선임이 사과하면 됩니다. 아니요, 로그 확인이 우선이죠. 도영 교수가 컴퓨터실로 향했지만 병원장이 막아섰어요. 교수님은 진료나 하세요. 원무 업무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25년간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누명을 써야 하다니. 하지만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사과하겠지만 시스템 오류를 개인 탓으로 돌리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6화 정체 공개. 다음 날 아침 회의실에 모든 직원이 소집되었습니다. 병원장이 3천만 원 누락건에 대해 발표하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그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낡은 점퍼가 아니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병원 설립자이자 명예이사장 허인옥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 할머니가 바로 허인옥 이사장이었던 거예요. 손가락에 반지를 보세요. H. I. 5970이라고 각인되어 있죠. 제 이니셜과 병원 설립 연도입니다. 이사장님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지난 며칠간 이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줄 바꿈이 두려운 건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줄을 제대로 세운 건 정선옥 선임뿐이었습니다. 그때 윤도현 교수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서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수납 템플릿 무단 수정 기록이 있고 최종 승인자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한상길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사장님이 전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병원장 사과하세요. 개인 명의가 아니라 병원 명의로요. 한상길 병원장은 결국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병원 공식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옳았다는 걸 인정받은 기쁨보다는 이런 분이 우리 병원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7화 사람을 지키는 사람. 여론이 진정되고 저는 정직에서 복귀했습니다.
원무 프로토콜 개선 업무까지 점권을 부여받았어요. 하지만 차설아는 여전히 뒤에서 험담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정선옥이 이사장한테 잘 보이려고 작정하고 한 일 아냐? 정혜준도 거들었죠. 맞아요. 진짜 계산적이네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건 병원 곳곳에 CCTV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신 후 설아를 부르셨습니다. 차설아 파트장 공개 사과하세요. 저는 잘못한 게 CCTV에 다 나와 있어요. 정선옥 선임에게 사과하고 전 직원 앞에서도 사과하세요. 설아는 결국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혜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 오후 윤도현 교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선옥 선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교수님. 저도 과거에 원칙보다 편의를 택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반성하게 됐습니다. 도현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 병원에는 선생님 같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설아가 마지막으로 옛 약혼 관계를 들먹이며 도현 교수를 흔들려 했지만 이사장님이 단호하게 제압하셨어요. 선을 넘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죠. 8화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소박한 뒤풀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허인옥 이사장님이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정선옥 선임, 환자 권리 안내 카드 대량 제작해서 모든 병원에 배포하는 건 어때요? 정말요? 그럼 더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겠네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가 만든 작은 카드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윤도현 교수도 자연스럽게 자리에 함께했어요. 마치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아이들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했죠. 이사장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줄은 바꿀 수 있어도 사람의 순서는 못 바꿔. 먼저 보호해야 할 사람부터 지킨 내가 이 병원의 체면이다. 그리고 덧붙이셨죠.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야. 집에 가는 길에 문득 생각해 봤어요. 25년간 원무과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번만큼 보람찬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한상길 전 병원장이 해임 취소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곁에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병원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다운 마음을 지키는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그 마음을 지켜나갈 겁니다.